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건배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주제는 인덕터입니다. 인덕터 2탄으로 어, 아크를 발생하는 원인도 인덕터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전기 좀 안다고 그러면은 RLC 잘 알면 전기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인덕터를 한 번에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하나씩 좀 쪼개서 이렇게 단위 강좌로 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좀 이렇게 제가 단위 강의를 좀 길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단위 강의를 좀 약간 쪼개서 만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인덕터 2탄이죠. 2탄으로 아크가 발생하는 이유. 우리 이제 그 스위치 개폐기 차단기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아크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결국 우리가 인덕터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덕터가 뭐냐? 인덕터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덕터의 물성을 떠올려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관성의 소자다. 뭐라고요? 관성의 소자다. 자, 뭐에 대한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전류에 대한 관성이다. 전류에 대한 관성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변화를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억제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억제한다. 그럼 변화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그랬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L은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L은. 다음에 정리할 때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좀 알아는 두시란 말이에요. 자, 변하지 않으면 L은 아무런 관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변하려고 한 순간, 뭐 100A 흐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없어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100A로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더 흐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0A에다가 갑자기 어떤 전류를 흐르려고 한다. 그 순간에 우리가 L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또 직류도 이제 스위칭을 포함하면은 정상 상태에서는 얘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금 L의 의미가 없어진다. L의 원래 의미는 관성이 변할 때만 의미를 지니는데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만 남게 되냐 그러면 단락된 회로를 만드는 데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관성이다. 전류가 변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수식어에 보면 급격한 변화가 있고 급격한 변화를 억제한다. 그러면 L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류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결론을 이야기했죠.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L이 있어도 변하죠. 결국 순수한 L이 아니라 저항을 가지고 있는 L이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죠. 결국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냐 늦게 이루어지냐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시정순환 용어도 우리가 끌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L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제 L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이제 변화를 느리게 가져가게 된다. 즉 억제하는 힘이 변화를 억누르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용어에서 어떤 용어를 좀 여기 이 시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냐면 이 용어입니다. 급격한 변화 요겁니다.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변화도 뭐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어차피 변화가 되니까 급격한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급격한 변화도 있고 어떤 연속적인 변화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L의 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급격한 변화를 갖다 무슨 변화로 만들어주냐면 이 연속적인 변화로 만들어져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결국 목표인 10A에 도달했죠. 변화는 됐으니까 변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의 양상이 다르니까 급격한 변화를 연속적인 변화로 만든다. 그럼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이런 변화를 급격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L이 없었을 때, 즉 저항만 있었을 때 변화를 급격한 변화라고 말하고 L이 들어갔을 때, L이 작용했을 때 변화를 갖다 우리 연속적인 변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자는 이야기죠. 자, 이 연속적인 변화랑 그러면 상대적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불연속적인 변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급격한 변화는 불연속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덕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이 전류의 불연속적인 변화, 즉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불연속적인 변화를 어떤 변화로 만들어준다고요? 연속적인 변화를 만들어준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불연속적인 변화라는 의미와 연속적인 변화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불연속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연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값이 가는데 이렇게 끊긴 거죠. 끊기면 연속이 아니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불연속이라고 그러죠. 예, 불연속이라고 부르죠. 그럼 연속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변화를 두고 말하는 거죠. 연속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어지죠. 예, 끊긴 게 아니라 이어지죠. 그런데 이걸 갖다 불연속이라고 말하고 이걸 갖다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의 둘 다 변화는 변화죠. 근데 연속적인 변화와 불연속적인 변화의 어떤 극단적인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변화를 한다 그러면 이쪽을 그 시간축이라고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시간대, 같은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시간에 뭐냐면 불연속이라는 것은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이 끊어진 거죠. 값이 두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것은 변화는 변하지만 유일한 하나의 시간대에 뭐냐면 한 시간대에 뭐냐면 하나의 유일한 시간에서 뭐냐면 오직 한 값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또 다른 값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모든 시간대 값은 유일하게 한 값만 존재하는 게 그게 바로 연속적인 변화의 특징이에요. 불연속적인 변화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저항만 있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했죠. 그림으로만 그려보면 이렇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렀죠. 여기가 0A였고 10A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불연속적인 변화죠. 같은 시간 같은 시간대 두 값이 존재하죠. 10A라는 값도 존재했고 0A라는 값도 존재했죠. 이제 이것은 바로 불연속적인, 저항만 있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불연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L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 전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가다가 스위치를 넣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여기서 T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변했죠. 자, 모든 시간대의 값은 하나만 존재했죠. 이건 무슨 변화예요? 이건 아까 무슨 변화로 말할 수 있어요? 연속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변화는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변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변화의 기울기에 맞춰서 변하려고 하는 양의 기울기에 맞춰서 변하려고 하는 속도에 따라서 관성이 그때그때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이때가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가장 뭐 크게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지만 이 관성력이 작용함으로써 이 전류의 변화를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고 있죠. 지금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지금은 이제 교류를 표현했죠. 이게 교류를 표현해 줬는데 교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요. 어떤 개폐기들이죠. 개폐기는 이렇게 접점이 있어서 컨택트가 있어서 온오프 할 수가 있죠. 그죠? 온오프 할 수 있죠. 그러면 흐르고 있을 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요. 흐르고 있을 때 이거를 가서 스위치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한 이런 시점이라고 봐봐요. 이런 시점에서 여기가 오픈이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끊기나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게 오픈되는 순간 이렇게 끊기나요?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전류에서 어떤 값으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바뀐 거죠.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즉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기회로든지 이 배후의 전기회로든 저항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항을 없앤다. 우리 구리로 손을 깔 텐데 저항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L은요? 이 코일은요? 코일은 우리가 전력계통을 하나 꾸미면요. 이렇게 꾸미면 이게 한 톤짜리 큰 코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면적이 중요한데 이 면적이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뭐 물론 전력계통이 이제 이게 그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엄청나게 큰 L이 되겠죠. 한 톤, 뭐 톤수가 우리 코일이라고 하면 톤수가 많아야 그게 코일이 아니라 한 톤부터 코일인데 면적이 중요하다겠죠. 면적이. 근데 이 면적이 이게 고치가 크죠. 우리는 전력계통을 바라보면. 그리고 큰 L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R도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물론 이제 뒤에 나올 C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값이 좀 작을 뿐이고 어떨 땐 좀 작고 어떨 땐 클 뿐이지 의도에 따라서 좀 크게도 할 수 있고 좀 작게 할 수 있지 0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에러 작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얘가 스위치가 온, 오프 할 때 항상 에러 작용은 항상 들어간다고. 에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전류를, 불연속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연속적인 변화를 만들어줘. 자기가 뭘 발휘해서요? 관성을 발휘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스위치를 여기서 열었다고 손 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불연속적인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으로는 떨어졌죠. 여기랑 전기적으로 떨어졌죠. 기계가 열렸으니까 전기적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전류는 계속 연속적으로 흘려야 돼. 연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흘리기 위해서 뭐가 튀어나온다? 뭐가 튀어나온다고? 흘리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아크. 자, 뭐가 나온다고요? 자, 뭐가 나온다고요? 아크. 아크가 발생한다. 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아크가,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아크가 등장하는 이유도, 아크가 왜 발생하냐, 아크가 발생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런다고? L의 작용이다. L의 전류가 연속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크로 내뱉는 거죠. 그러면 아크는 플라즈마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전기공학도면 전기공학도적인 올바른 시각, 가장 적절한 시각을 갖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이득이 있는데, 아크를 이야기할 때 뭐 플라즈마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전공자가 그 전기 전공자가 아니고 그 물리 전공자일 때는 그쪽으로 파세요. 근데 전기 전공자면은 그것보다 아크라는 존재는 뭘로 여러분들 보는 게 좋냐면, 유동하는 도체다. 자, 뭐라고 보라고요? 자, 유동하는 도체다. 유동하는, 이게 이제 물처럼 흐물흐물 이게 흘러내리는, 흐르는 유동하는. 즉 우리는 도체라고 하면은 딱딱한 고체의 도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크도 뭘로 취급을 하는 게 유동하는 고체의 물질이 아니지만 유동하는 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시각을 갖는. 그러니까 유동하는 도체니까, 도체가 기계적으로는 오픈이 됐죠. 기계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뭐냐면 여전히 뭐가 흘러갈 수 있는 상태란 이야기예요. 여긴 도체니까 여전히 저항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아크는. 그러니까 예, 도체가 맞아요. 물론 구리보다는 높아요. 구리보다는 높지만 아주 훌륭한 굿 컨덕터예요. 그러니까 유동하는 도체다. 그러니까 전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대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킹 타임 그러잖아요. 차단기가 열리거나 스위치가 열리면 아킹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킹 타임이 존재하는 거. 아킹 타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언제까지 존재해요? 얘기를 갖다 그래서 이제 전류 0점이라고 부릅니다. 전류 0점에 도달할 때까지죠. 전류 0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류 0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전류가 안 흐르는 순간, 아주 순간이지만, 찰나지만 그 순간에 뭐냐면 전류가 0이 되는 거죠. 즉 아크가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 없애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0점에 도달할 때 스스로 딱 한 번 사라지는 거죠. 아주 그 찰나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전기회로는 그때 오픈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배울 이제 그때 이제 그 순간에 과도 전압이 등장하게 됩니다. TRV 형태의 과도 전압이 등장하게 되면서 뭐냐면 다시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좀 발버둥을 치긴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음물질의 이제 작용이 0점에서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끊어지는 것은 스스로 끊어지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끊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물질이 다시 붙지 않도록, 다시 뭐냐면 끊어진 회로가 다시 발호되지 않도록, 다시 아킹하지 않도록, 다시 재점호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음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기서 아킹 발생했다 아크를 꺼버리면요, 안 돼요.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빨리 꺼지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좀 더 배울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 전류 재단 현상이라고 불러요. 전류 재단 현상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커런트 초핑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그 전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현상으로 따요. 이거 되면 안 된다. 0.5 와서 끊어져야 된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0점에 가서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뭐냐면 서지 전압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든지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어차피 좀 빨리 끊어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차단기의 차단 시간을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이야기해요? 몇 시간이다. 차단 시간이 뭐 100ms다.
뭐 150ms 차단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 끊어지기 때문에 전류 0점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사이클로 말해요. 3사이클 차단기다. 그 다음에 뭐 5사이클 차단기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의도적으로 어디서 항상 끊는다고 0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류는 그러면 교류는 그렇죠? 예, 당연히 교류는 뭐가 있어서 끊어진다는 얘기. 교류는 당연히 뭐가 있어서요? 0점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 0점이라는 거예요. 예, 전류 0점이요. 전류 0점이라는 게 존재해서 전류 0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단이 이루어지죠. 차단이라는 게 여기서 어차피 끊어지면 되니까 끊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류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사실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플러그를 꽂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뺐어. 그럴 때마다 아크가 쭉 끌려 나오면은 엄청나겠죠, 그죠? 한 번 뭐 뽑을 때마다 플러그 뽑을 때마다 목숨 걸고 뽑는 거죠, 그죠? 이제 뭘 사용하다 보면요, 직류를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직류라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0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여기서 끊었어요. 오픈식의 스위치를 열었어요. 예, 뭐 플러그를 뺐다는 게 스위치가 열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뭐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아킹을 하겠죠. 예, 뭐 L은 있을 거니까, L은 있을 거니까. 요 순간에는 이게 작용하겠죠. 전류가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L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직류라도. 무슨 이야기죠? 아니, 흐르다가 안 흐르려고 한 쪽으로 지금 전류가 지금 꺾이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L이 작용하겠죠. 그럴 때 아킹이겠죠. 그래서 뽑아내면, 여러분들 막 플러그를 뽑아내면 아킹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직류 빌딩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직류 전용 콘센트부터 개발해야 돼요. 그런 거 되려면 직류만 갖다 놔서 되는 게 아니라 직류 전용 콘센트 그거 누가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뽑으면 끊기긴 끊겨요. 쭉 따라오지만 이제 길게 좀 더 뽑아내면은 끊기긴 끊겨요. 이제 뭐냐면 아크도 길어지면 아크장이 커지거든요. 그럼 아크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줄죠. 줄면서 강제로 전류가 이렇게 줄면서 이게 강제로 이렇게 0점을 만들어서 끊어지긴 끊어져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아크가 발생하겠죠. 무섭겠죠. 그죠? 뽑은 사람들 뭐 한번 뭐 뽑을 때마다 목숨 걸고 뽑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때 이제 뭐냐면 저압에서만 끊겨요. 고압에서는 절대 안 끊겨요. 그 아크가 아무리 길어져도 그 저항이라는 게 그 큰 저항이 아니에요. 전류를 떨어뜨릴 수 있을 한류, 그걸 한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의 그 저항이 안 나오죠. 고압으로 가면 전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바쁜하지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 아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누가 만들어낸다? 전기쟁이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 플라즈마, 뭐 열전자가 나와가지고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L의 작용이다. L의 작용에서 전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튀어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아크가 있는 동안에는 도전체로서 활용한다. 그래서 유동하는 아크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자고요? 뭐 플라즈마자 그런 건 뭐 그렇게는 알고 있대. 우리는 의미론적으로는 뭐냐면 유동하는 도체다. 아주 굿컨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크가 없어져야 진짜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도 오해는 하지 말자. 자, 뭐냐면 이 소음물질, 보통 차단기 같은 건 소음물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진공 차단기 같으면 진공, 뭐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오일 차단기 같으면 오일, 뭐 가스 차단기 같으면 SF6 가스 이런 것들이 소물질인데 뭐 이 있는 아크를 갖다 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뭐 소방수처럼 불 꺼가지고 갑자기 뭐 전류 끊는 그런 역할을 하냐, 그게 아니고 전류는 언제 스스로 끊어진다고요? 전류 0점에 스스로 끊어지고 그 타임 때 아주 큰 전압이 걸려요. TRV라고 하는 아주 큰 전압이 걸리는데 그 타임 때 이 두 간극 간에 벌어져 있는 간극 간에 그 절연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바로 소음물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붙지 않도록 리아크 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덕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